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결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러시아 경제가 한계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28일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면서 장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징집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신규 투자 감소에 정부 지출은 과다해지면서 이 장기적 저성장 궤도의 늪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루블화의 가치는 지난해 11월 이후 20%나 하락을 했고, 지난해 가을 단행됐던 30만 명 규모의 징병 탓에 러시아 기업의 절반 정도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러시아의 전체 세입의 절반가량에 달하는 석유, 가스 관련 수입도 지난 1월과 2월 전년 대비 무려 46%나 감소했다는 충격적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소매 판매는 6.7% 감소를 했는데 이는 2015년 이후의 최악입니다. 특히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자동차 판매인데요. 지난 2월 신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62%나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를 떠났던 러시아 중앙은행 간부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는 러시아 경제가 장기적 침체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러시아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러시아 경제를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 때문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당초 유럽 각국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실제로 전쟁 초반에는 고유가 덕을 봤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에너지를 인질 잡혔던 유럽연합이 내년 3월까지 가스 감축 계획을 연장하면서 자구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오히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가격 상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의 주력 제품인 우랄산 원유는 지난달 배럴당 평균 49.56달러, 그러니까 한 6만 4천 원에 불과했는데, 이는 국제 기준인 브렌트유 배럴당 80달러에 비하면 6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떨어진 가격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1월과 2월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관련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자, 이런 원유 가격 하락은 러시아의 재정을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두 달간 러시아 정부가 수입보다 과다 지출한 액수가 얼마냐면 340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44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정 적자가 부담스러운 것은 올해 예산에서의 재정 적자 목표가 얼마였냐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2% 수준인 390억 달러였는데 겨우 두 달 만에 목표의 87%에 도달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러시아 예산 수입의 45% 정도를 석유 및 가스 판매가 차지하고 있는데 1월과 2월 사이에 실적이 부진하면서 수입 역시 최악의 상황으로 줄어든 겁니다. 당연히 러시아 경제 자체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수익 감소를 대체할 만한 어떤 경제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원유 판매 감소가 바로 러시아 경제에 직격탄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당장은 1,470억 달러에 달하는 국부 펀드의 힘을 빌려서 지출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런 돌려받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갈수록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러시아 경제가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1% 역성장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선방했다, 이런 반론들을 또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은 러시아 경제 지표들을 대단히 오독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각종 전쟁 비용 지출이 늘어나면서 이 수치가 생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의 현실을 오판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프로코펜코는 전쟁 비용 지출은 생산적인 성장이 아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수출 감소와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가 전쟁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하면서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2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1%였습니다. 물론 3월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이보다는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긴 합니다만 이 역시 작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물가 급상승에서 비롯된 착시 효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러한 러시아 경제 침체 전망과 관련해서 비엔나 국제경제연구소 소속의 경제학자인 바실리 아스트로프는 1, 2년에 그칠 위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는 단기적 침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로로 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들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떠나면서 노동력도 줄어들었죠. 또 신규 투자도 급감을 했죠. 자, 현재 추산키로는 지난해 9월에 강제 징집된 청년들이 30만 명이 넘고 해외로 도피한 청년들은 최소 70만 명 이상이라는 점에서 당장 러시아 경제의 허리가 될 젊은 인력들이 최소 100만 명 이상 구멍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 경제 전망을 아주 어둡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유럽 사회가 러시아 원유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러시아 경제에는 치명타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미 러시아 에너지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선언한 EU는 28일에도 천연가스 사용을 나라별로 15%씩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안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에 유럽 사회가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또 EU 27개 나라 에너지 장관들은 러시아 국적 기업들이 LNG를 EU 각국으로 공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가 유럽 사회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문단속을 하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러시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내부적으로도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지난 1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건재하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비관론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및 금속 산업 재벌인 올렉 테리파스카는 서방 투자자들이 러시아를 외면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러시아 경제의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그는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붕괴되고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경제에서 이탈했으며 러시아 기업들이 석유 기술을 박탈당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의 발언은 푸틴이 러시아 경제 회복력을 자화자찬한 것과는 대조적이었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재정 적자와 재정 기근을 대체할 해외 투자자가 필요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러시아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분석가들도 작년에 러시아가 수년간의 기술 퇴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를 역산업화라고 설명했다라고 더 타임스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그야말로 공공한 처지에서 정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타임스는 전쟁 전에도 3분의 2가 저축이 전혀 없다고 답했고 전체 인구의 약 15% 선인 2천만 명 이상이 러시아의 공식 빈곤선인 월 소득 12,916루블 그러니까 140파운드 미만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은 이런 국민들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빈곤층들에게만 무관심한 게 아니고 경제 자체에 푸틴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바로 더 타임스의 지적입니다.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는 전쟁에 대한 푸틴의 집착으로 인해서 경제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서 푸틴은 원유 등을 통해 수입이 확보되는 한 그 돈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크렘린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지출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푸틴에게는 중장기적인 비전이 아예 없다 그러면서 지금 전쟁을 치를 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것이고 그것에 그저 만족하는 국가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경제 현실을
푸틴만 모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것이 러시아에게는 비극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